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AI 시대의 DDD, 이제 부제로 GitHub 코파일럿으로 DDD 입문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GDSC 숭실 3기 웹모바일 팀 이중곤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할 건데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GitHub 코파일럿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코딩 어시스턴트입니다. 이제 아래 같은 사진처럼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코드를 추천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DDD인데요. DDD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도메인 주도 도메인 개발이죠. 오, 맞습니다. 역시 도메인 주도 개발인데요. 개발도 맞고 이제 디자인도 맞는데 이제 DDD는 이제 해당 도메인과 일치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모델링하는 그런 개발 방법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DDD는 이게 도메인 주도 개발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새로 정의한 DDD가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요. 딸깍 주도 개발이라고 이제 GitHub 코파일럿 같은 이제 AI 툴을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왼쪽 보다는 이제 오른쪽 사람처럼 마우스 딸깍딸깍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이제 그런 개발 방법론을 말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제 목차인데요. 이제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 사실 설명하는 네,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itHub 코파일럿의 효능 그리고 기능 또 어떻게 최대로 뽑아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또 개인적으로 GitHub 코파일럿 사용하면서 얻었던 이제 추가적인 꿀팁 같은 것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과 커리어 네, 이런 순서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itHub 코파일럿의 효능입니다. 이제 GitHub 공식 블로그에 이제 게재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속도를 뛰어넘는 개발자 생산성. 이제 영어를 바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생산성도 좋아지고, 웰빙, 또 이제 효율성도 올라갔다, 속도도 올라갔다, 뭐 이런, 많은 설문 자료 결과가 나옵니다. 네, 다음 효능은요. 속도입니다. 이제 GitHub 측에서 이제 95명의 개발자들을 그룹을 반반으로 나눠서 이제 간단한 웹 서버를 작성해 보라 했는데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한 그룹은 78%의 완수율로 이제 완수를 했고 시간은 이제 1시간 11분 정도 걸렸고 하지만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70%밖에 완수를 못했고 시간은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이용한 그룹보다 1시간 반 정도 더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GitHub 코파일럿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코드 제한인데요. 코드 제한은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대로 코드를 제한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많이 아마 익숙하신 기능일 것 같아요. 네, 사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에디터가 VS 코드라서 VS 코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 구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가격은 이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면 이제 월에 $10 정도, 또 기업에서 사용할 거면 월에 $39 정도 네, 돈을 내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GitHub 측에서 공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제 뭐 승우용 같은 케이스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이제 나머지 나머지 우리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VS 코드에서는 그냥 네, 익스텐션 설치해 주시면 되고 뭐 다른 에디터 사용하셔도 아마 익스텐션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라인 제한을 수락하는 방법은 탭입니다. 탭을 눌러서 이제 아래 보이는 회색 코드를 이제 실제 코드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제한입니다.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 제한을 줄 때,
한 가지 코드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대안적인 코드들도 함께 이제 제안을 해주는데요. 이제 옵션, 이제 대괄호 키를 눌러서 제안을 이제 보면서 원하는 제안만 이제 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인데요. GitHub 코파일럿에 이제 코파일럿 챗입니다. 이제 아마 이거는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2023년 3월쯤에 GitHub 코파일럿 X가 발표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제 코파일럿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채팅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 화면과 같이 이제 채팅 탭이 생기고 채팅 탭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익숙한 GPT를 사용하는 것처럼 챗GPT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코파일럿 챗이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셨다면 이제 인라인 채팅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코드 에디터에서 커맨드 I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그 인라인으로 이제 그 채팅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한 코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뭐 제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미널 인라인 채팅인데요. 그 에디터 내장 터미널에서 커맨드 I를 누르면 터미널 인라인 채팅창이 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터미널 및 쉘 명령어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src 디렉토리에 5가지 크기 가장 큰 파일을 불러와줘 하면은 이제 알아서 명령어를 제안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런 버튼 눌러서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채팅 뷰입니다. 컨트롤 커맨드 I를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 왼쪽에 있는 채팅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채팅 뷰에 들어가셔서는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코파일럿이 GPT-4를 기반으로 튜닝된 모델이기 때문에 무료 GPT-4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능인데요. 코파일럿 챗에는 채팅 참여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이 골뱅이로 이제 채팅 참여자를 멘션하여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질문의 범위와 의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그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참여자, VS 코드 참여자, 터미널 참여자가 있는데요. 먼저 워크스페이스 참여자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참여자는 이제 현재 워크스페이스 내의 모든 코드에 대한 컨텍스트를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란 이제 VS 코드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폴더를 열면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다른 폴더들도 추가하여서 프로젝트 폴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사진 보시면 이제 워크스페이스 참여자를 멘션하고 뭐 이제 코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해당 워크스페이스 내 모든 코드들에 대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해당 질문을 답변해 줍니다. 네, 다음은 VS 코드 참여자인데요. 이 VS 코드 참여자는 VS 코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VS 코드 참여자를 멘션하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VS 코드 단축키나 설정 같은 것들 이제 질문하시면 네, 관련 답변을 빠르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터미널 참여자인데요. 아까 그 터미널 인라인 채팅에서 보셨던 것처럼 터미널 및 쉘 명령어 관련 질문을 처리하는 그런 참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슬래시 명령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슬래시 하고 이제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이제 코파일럿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네, 명시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감이 아마 오실 텐데 테스트를 명시하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제 명시를 해줄 수가 있고 fix explained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채팅에서 그냥 그 문맥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코파일럿이 알아서 딱 추론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팅 변수인데요. 샵으로 이제 특정 컨텍스트를 포함하여 코파일럿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 채팅 변수를 이용하면 특정 파일을 채팅에
컨텍스트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Git인데요. 이제 현재 Git 레포지토리에 대한 정보를 컨텍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브랜치 정보나 커밋 정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셀렉션 변수인데요. 이제 셀렉션 변수 같은 경우는 에디터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모든 소스 코드를 이제 컨텍스트에 포함시켜서 질문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기타 등등 많긴 한데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 최대로 뽑아먹기입니다.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이제 GitHub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LLM이니까 기본적으로 입력 또는 프롬프트의 컨텍스트가 풍부해질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잘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추가적인 컨텍스트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코파일럿은 에디터에서 현재 파일과 열려있는 파일을 모두 확인하여 컨텍스트를 분석하는데요. 컨텍스트 분석을 위해 그래서 에디터에서 관련 파일들, 이제 컨텍스트를 참조시키고 싶은 파일들은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활용법인데요. 이제 최상위 레벨의 충분한 설명의 주석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네, 아래 코드처럼 이제 최상위에 내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순서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주면 훨씬 더 코파일럿이 더 좋은 코드를 제안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최상위 레벨 말고도 이제 뭐 변수 단위나 이제 함수 단에서 주석을 먼저 명시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코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름에서 의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자입니다. 이제 변수명이나 이제 함수명에서 코파일럿은 의도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자의 의도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코드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원칙인 이제 의미 있는 이름 이런 것도 이제 컨텍스트 유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팅 뷰에서 관련 없는 질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 채팅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히스토리까지 이제 컨텍스트로 참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원하지 않은 답변이 왔거나 아니면은 뭐 도중에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면 삭제시켜서 이제 필요 없는 질문들은 이제 컨텍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채팅 참여, 아까 설명드렸던 채팅 참여자 슬래시 명령 채팅 변수를 활용하자입니다. 이런 채팅 참여자 슬래시 명령 채팅 변수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 사실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뭔가 원하는 답변이 잘 오지 않을 경우 이렇게 명시해서 채팅 참여자 슬래시 명령 채팅 변수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좋은 품질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코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얻었던 추가적인 꿀팁들인데요. 이제 해당 코드가 이제 리시프 코드인데 700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700줄을 이제 모두 선택해서 이 코드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얘가 뻗더라고요. 그냥 뻗어버려서 그냥 답변할 수 없다.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아예 파업을 해버려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파일 채팅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뭔 차이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코드를 모두 선택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파일 채팅 변수로 이제 해당 파일, 네, 그 코드 라인이 긴 파일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네, 잘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꿀팁인데요. 가끔 이제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얘가. 그냥 이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줘 했는데 되게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질문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얘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질문하시면 잘 대답해 줍니다. 네. 영어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영어에 대한 이제 응답 품질이 좀 더 좋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파일럿과 커리어인데요. 이제 코파일럿을 이제 사용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대부분의 이유가 뭔가 이제 내 코딩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사용하는 게 그냥 AI가 추천하는 그냥 제안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이제 생산성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이제 리버풀에서 뛰었던 마이클 오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선수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코파일럿 월 $10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개발자 혼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